지워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상제라는 호칭을 못 쓰게. 그리고 최초의 국가에도 보면 여기 상제니 우리 대한을 보호하사 나와 있거든요. 애국가에도 상제라는 거 표시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상황이라고 나왔는데 네. 상제, 상황. 여기 상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상제라. 네. 그 뭐냐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틀리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니네는 하느님이다. 하늘에 계신 님.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성인들이 이런 하느님, 하나님 그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그냥 한문으로 쓰면 그래야 상제님이에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한문으로는 상제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삼신상제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신앙과 제천문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제는 계속 받들어왔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래 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상제님이시여 백척간두의 조선민족을 돌보소서.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난중일기 내용. 그리고 강화도 천손대가 있잖아요. 태백산에도 제천날이 있고요. 이게 다 있거든요. 천지문화가 다 있어요. 제천문화. 그리고 마지막 고종 황제가 원구단과 원구대제를 올리게 돼요. 고종 황제가 다시 황제로서 바꾸고 대한 제국으로 바꾸면서 원구단을 짓고 다시 천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해요. 완전히 독립국가라는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천자의 나라를 네. 건어치를 다시 한 그런 원구단. 그런 마지막 왕비가 마지막 인구로서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때 열강시대 때 제후들이 막 조선을 먹으려 했을 때 그 긴박한 시절에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진짜 막 곧 넘어가 그 시점에 우리는 황제다라고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한번 질러내신 거죠. 마지막 기영파하신 자존을 세우지. 네, 마지막 자존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또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이 난가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이 개척단 난가. 난가? 난가가 뭐야? 근데 이 화랑이라고 하면 알으실 거예요. 화랑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어요. 이 화랑을 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랑의 낭자, 이 낭자가 이 산의 낭자거든요. 산해랑. 네, 산의 낭자, 집가자. 남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 남자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집이다. 네, 난가. 예전에 고조시대 때는 소도에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소도에서 젊은 청춘들을,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죠. 난가라면 엘리트 집단이에요. 지금 따지면 뭐 우물을 경비하는. 뭐 판사, 검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완전 거기는 엘리트 코스 쫙 5급 공무원 바로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의 수준. 5급 공무원 국가고시를 보는 그런 분들, 그 레벨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딱 합격하자마자 바로 5급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난가예요. 그런 엘리트를 키웠어요. 그게 집단이 난가예요. 이게 처음에는 문명 개척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대제국이 오셨을 때 환웅께서 3,000명 거느리고 왔다. 이게 제사행랑과 3,000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도를 지키던 군대를 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 제사행랑 3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배달시대 때 그 직책을 3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난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제천을 지키던. 그때 당시까지, 고조시대까지만 해도 제정일치의 시대거든요. 임금의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제정일치 시대였어요. 그런데 고조시대로 오면서 신녀라고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잖아요. 임금은 정치만 하고 그리고 신녀는 따로 지내고 천재는 따로 지내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재정이 분리가 됐거든요. 고조선 이후, 고구려 시대 이후, 삼국시대 이후로. 근데 그 전까지는 제정일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던, 그러니까 3당은 결국은 친위부대예요. 임금님의 친위부대였던 거죠. 네, 소도를 지키는, 우리 난가, 신교를 지키는. 이게 고조시대 때 급자랑이 있었고요. 북부에는 천왕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시대 때 머리에 이제 무궁화꽃을 꽂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천지화랑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천지화. 그러니까 무궁화꽃을 천지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 무궁화꽃이 다, 왜 북하니까 무궁화꽃 엄청 했어요. 지금은 많이 있지, 오히려 벚꽃이 더 많이 생겼는데. 그 파라도 아마 벚꽃 심었어요. 네, 벚꽃을 많이 심었잖아요. 다시 지금 무궁화 심기 운동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천지화랑. 그리고 이 천지화랑이 조선시대 때도 왜 언제냐면 암행어사 장원급제하는 거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천지화예요. 네.
어서 와. 그게 천지화예요. 그걸 걷는 거였어요. 그 문화는 기서 전달이 되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화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구려 때는 조의선이.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조의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화랑의 후손이다라는 네, 닉네임으로 조의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무절로 할까? 좋으시네. 좋네요. 무절. 그 백제 무절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호남 출신이니까 무절이잖아.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려 때는 설랑, 독선, 제과화상이 있었고 그 유명한 삼벌초의 난도 있었죠. 조선시대 때 선비, 영신으로 이루어져. 선비하니까 아니 선비는 유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선비들은 그러니까 나라에 나와 있던 사람들 갖고 이제 처에 붙여서 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활쏘기를 하는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처에 붙여서 사는 그런 독야 청창하는 그런 선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국난 때는 또 의병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정신, 그런 의병 구국의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정신, 이걸 선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내가 동학,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독립군 운동, 의병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의 이제 나라 제사장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장로이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단법인 대한사랑 회원님들은 제가 화상인 거예요. 제생 행랑. 우리가 제생 행랑입니다. 그 행랑의 후예들인 거죠. 우리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그 행랑이 되고 싶은다라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행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알고, 일본의 천황가는 고조선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일본에 오히려 우리나라 신교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섬나라였기 때문에. 이 신도 문화, 신교, 걔네들 신사참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사참배가 신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도, 그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토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원형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세신궁에 있는 건데, 이세신궁하고 이즈모 신사. 이세 신세가 여기 도쿄에 있고요. 네. 이즈모 신사는 이쪽에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즈모 대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쿄 시대로 바뀌면서 그게 임진왜란 이후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이즈모 대사가 일본의 모든 신교의 우두머리 였는데, 이즈모 대사가. 근데 일제 시대 이후, 아니 임진왜란 이후로 그 이토 히로미가 몰락을 하잖아요. 그 세력이 몰락을 하고 이제 마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도쿄로 옮겨요. 우리가 도쿄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2세 신궁이 지금 전부 1위 신궁이 돼요. 그때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런 판가를 딱 갈라져요. 그때부터 2세 신궁, 요거는 이즈모 대사 그 앞에 가면, 그 전까지는 이즈모 대사가 가장 일본에서 컸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건설을 해줬기 때문에. 2세 신궁은 자기네들이 일부 자기네 스스로가 세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족의 순대에 남아있는 거죠. 원형이 그때 다 남아요. 그리고 이걸 금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궁 앞을 했어요. 우리가 애기들 낳으면 금줄을 찾잖아요. 그런 똑같은 의미로 한 거예요. 엄호하지 말라. 부정탄이야.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초대 진무왕은 36세 메르당군을 파견한 협야고 100만명이다. 네, 라고 이렇게 이게 한단고기에 나와 있어요. 일본의 초대 진무왕부터 시작해서 했다고 얘기를 초대 왕이 진무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무왕의 출처가 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초대 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7대까지는 거짓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일본의 역사거든요. 자기네는 만세일가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왜냐면 계속 제후로 있다가 매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백제가 무너지면 또 매가 됐거든요. 백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된 거예요. 매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니었다가 속국이었다가, 우리나라 사마리 속국이었다가 세워지면서부터 일본 정권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천성 독립을 했다 그래갖고 만세 위해라고 그래. 천성 독립을 했다는 거. 근데 자네는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세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 정치는 임금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마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상들이 그 정권을 재상들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도 왕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나라 따지면 하파라고 그러죠. 하파. 영계소문이 했던 그 직이 욕살. 욕살은 그 제후고요. 하파라고 그러잖아요.
하파. 고려대공 하파잖아요. 그게 막후 최후의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그 자리를 얘기를 해요. 말로 일본에서는 마쿠라고 얘기를 해. 그게 마쿠 정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일본 판도도 똑같아요. 그 마쿠. 그러니까 총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마쿠가 실질적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마쿠 정치가 일본은 아직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황제는 그대로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황제는 명목만 유지를 해왔고 있는 거고. 그냥 마쿠가 정치를 다 했었던 거죠. 일본 천황이 그런 것처럼. 네. 그런데 그거를 한 번 일본 천황이 다스린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일제 시대 때 메이지 유신. 아 메이지. 메이지 유신이 명치. 명치 유신이죠. 아, 네. 명치가. 명치가 한 게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네. 그때 이 권력을 임금한테 돌려드리고 천황께 바치고 우리가 천황 유신을 뭉치자. 그러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훅 일어났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한번 천황이 직접 통치를 했다가 전후 이제 패망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내려놨죠.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본의 역사가 있어. 하지만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왕권이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혈통이. 그래서 만세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뿌리는 초대는 다 우리나라의 적이었다. 후손이었다. 식민지로 출발했다라고 제후로서 시들이 시민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네. 잃어버렸어. 보면 중국의 역사 왜곡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의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네. 이게 치우천황 얘기를 하면 사마천의 금살치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자조선이 뭘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마천의 기자조선을 얘기했는데 봉기자 조선이라고 했다 하는데 기자는요 25세 단군 때 원조선 병만에 살았을 뿐 한 번도의 온 적도 조선 제국으로 봉인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봉기자 조선 그러니까 조선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체 임금으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시작된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조선은 진암, 번암, 마, 삼국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온데도 이 진암 지역도 아니고 번암, 부담으로 대해서 번암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럼 결국 번암의 한 개 지역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한 개 지역.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라도에서 그냥 나주 지역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자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하나의 군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협회가 되는 거예요. 군수밖에 안 되는 사람 기자는 군수밖에 안 되는데 이 군수가 대통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춘추 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춘추 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 7년간 73회 전쟁에서 치우 천황이 헌원을 사로잡아 승인을 삼았다고 나와 있는데 반대로 금살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치우체라고 해가지고 80명의 치우의 형제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다 장수로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장수가 잡혀서 죽었어요. 치우 무슨 치우 하는데 근데 우리 치우 천황께서 잡힌 게 아니라 80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우천황 마치 잡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중국 역사가 동북국민을 하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삼수당에 신로, 헌엄, 복희가 있었거든요. 근데 복희를 빼고 치우천황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자기네를 말로는 잡아 죽였다며 이게 되는데 다시 또 자기네 삼수당에 올렸어요. 뭐야? 조선이래가. 얘네들 쇼하나? 지금 최근 동북국민이 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누가 엉한다고? 자기네도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치우천황이 다시 삼주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홍산문화. 그래, 그 때문에. 홍산문화의 중심지가 치우천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산문화를 우리 걸로 만들려면 치우천황을 우리 조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고는 성립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헌원하고 황제 헌원하고 치우천황이 같이 나란히 삼주당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웃긴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손으로 하늘 가는 계획이지. 네. 근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헌원이고 신동이고 여기 치우천황이에요. 같이 집어넣었어요. 치우천황과 연대신을 중국 시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이게 동북군영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진짜 고구려 지방 정권의 고구려 역사가 700년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는요 300년을 넘어간 역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동북이 무너졌는데 무슨 고구려를 지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네는 무너졌는데 한나라 이후에 5호 16국 남북국
위진 남북 쭉쭉쭉쭉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스렸다? 말이 고구려 여기를 다스렸다는 말이 되죠. 그렇지. 900년이나 존속했는 나라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 역사를 국가의 독립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존 자체만. 네. 일본에 의한 역사이고 아까 인나 일본부 이게 뭐냐면 광개토 비문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다 인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광개토 비문에 보면 인나 신라와 가야를 침공을 해서 인나를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문에. 그때 이제 그때 백제의 명을 받들어서 백제하고 일본이 연합을 했거든요. 백제의 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라와 가야를 침공을 해서 인나를 설치를 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비문에 처음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비문이 이제 거기 만져볼 뻔했으니까 얼었다가 이제 이슬이 끼니까 얼었다 넣었다 상관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빨리 석회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인나 일본을 삼았다가 아니라 인나 일본을 삼으려 했다라는 그 한 글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으려 일본 애들 침공을 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가 있냐면 광개토 대왕이 일본 외를 정보를 해서 정보를 일본과 제후로 삼았다는 일본과 신라를 정보를 해서 제후로 삼았다는 내용도 나와요. 백제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일본이 인나 일본으로 설치했는데 광개토 대왕이 또 신라와 일본 백제를 치고 제후로 삼았다? 바로 그 내용이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나라가 있는데 인나 일본부를 쳤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제후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일본의 글자 하나를 싹 섞여서 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위자 뭐 하려 했다. 그거를 딱 해석을 하니까 인나 일본부를 설치하려 침공을 했는데 오긴 왔어요. 하려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광개토 대왕이 그때 내려오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싹 물친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비교까지 막 거기다 이게 이조를 했죠. 또 1884년과 1900 그 탁본이거든요. 지금 탁본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석유 환국도 여기 정확하게 나와. 일본인 석유 환인 인으로 보면 큰 대자 사람 대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위만 조선은 뭐 한사군 아까 얘기를 했죠. 겨우 전라도 딱 하나 차지한 거다. 그걸 전체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야베 이놈이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 이 마지막 총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전실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대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우리 지금도 일제 이거 못 벗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대의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거 얘기했거든. 그런데 이 아베가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지금은 식민 노예로 전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야베. 지금 일본 총리 햇볕도 아베 총리예요. 나쁜 자식. 이놈이 다시 그러니까 얘 조카라고 얘기를 해요. 조카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 손주. 후손이에요. 이 아베 후손이에요. 후손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잖아요. 무슨 놈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제시대 때 만행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철사 습줄로 묶었어요. 자꾸 철사는 살을 파고들잖아요. 결국은 목이 잘라져 나서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이거는 민족 말살 교육을 시키는 그거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 뺏어간 거잖아. 또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말살자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배우는 게 강모조선에서 기대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연맹왕국. 그러니까 이 이전은 다 신라의 국가 원시시대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원시시대. 네. 원신처럼 살았다 우리는. 원시시대라는 이하고 국가가 없었고 원시시대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 배달, 조선, 북부요. 그리고 오구르를 통한 삼국시대의 국가관이 있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부식에 의한 중화사관, 이련에 의한 그 상문유사. 삼국사기 상문유사가 그 자기 중화사관, 그리고 이거는 불교사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세조도 조선시대 때 세조 임금이 사서 수거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거령에 보면 그 삼성기 상하 뭐 이런 게 있어요. 원주도 안한대 삼성기. 그때 막 판단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사서들이 이때까지도 있었구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성가 도가 계통의 책들을 다 빼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불태워버렸던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태리가 그렇게 훈련해서 저런 소리 하고 하고 이게 서로 다른 국사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황국, 배달시대,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 남북시대죠. 고려, 조선, 대한민국을 세웠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동강 유형문화, 그리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진국, 고구려, 백제, 신라. 대진을 말한가 보다 아니면. 네, 대진이죠. 부여, 고려, 진국. 남북국 발해. 북한은 남북국 북쪽 지역을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자기네 했으니까 남북국. 그래서 여기 대진국 이게 이제 부여잖아요. 아니 발해잖아요. 대진국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씨 봉건국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재밌네요 이것도. 그리고 조선 인민공화국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밌는 거는 서양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족국가, 그리고 이게 중국의 식민지,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진정한 한국의 역사는 고려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가 고려로 시작한다고, 고려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고구려. 단고지 시대 때 번안, 진안, 마안이 있었고 구려가 있었어요. 구려가 뭐냐면 해면서 단군의 본거지가 원래 구려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주몽이가 고구려라고 한 거거든요. 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구려가 코리아가 된 거예요. 중국은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차이나의 시작은 언제냐면 진시황, 진나라를 진나라. 그래서 거기 진나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러시아 학자 푸틴 학자예요. 이 사람은 동북아 역사 학자인데요.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도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냈는데 당신들 한국은 어째서 있는 역사가 없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 그걸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이 한단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단국의 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